그러면 이번에는 아무래도 5월 이렇게 들어서면서 정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고 있습니다. 우선 여야가 지도체제 정비를 마무리해가는 과정에 있고 또 대권 레이스에 출발을 앞두고 아마 대권 후보들도 일종의 숨고르기랄까요? 이런 시기가 바로 5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정계에서 오랫동안 있으신 우리 김영환 의원님은 앞으로 대권 삼국지랄까 대권 레이스가 어떻게 펼쳐질지 조금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여곡절과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번 선거는 조금 그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10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보를 최소한도 5, 6개월 사이에는 확정져야 되는 그런 양당이 그런 돌입이 돼 있죠. 늦어도 11월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이제 지지율 격차가 있는 후보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윤석열, 이재명 양강 구도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대체하는 후보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나 플랜 B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상정하고 대선 구도를 가야 되지만 잘못됐을 경우에 또 어떤 경우가 돌발적인 상황이 있으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쪽은 어떤 형태로든 이제는 교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친문과 지금 현재 있는 그 열성 지지자들이 그 이재명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다른 후보를 부상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에 있거든요. 그렇죠. 방향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재명은 아니다로 돼 있는데 그러면 누구냐? 그게 이게 지금 마땅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상황으로 다 정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리를 하려고 보면 정당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제3지대는 있으나 제3 후보는 안 된다. 그게 결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제3지대에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국민의힘 이쪽과 같이 통합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주된 측면이고요.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이제 전당대회 이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만 남아있지 통합할 것이고요. 통합해서 어제 그 안철수 대표가 한 얘기 가운데서 제일 제가 흡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안철수가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자기는 필요하다면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페이스메이커. 이 말이 굉장히 어마무시한 말입니다. 자기가 대통령 후보 안 해도 되니 나는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겠다 그런 얘기에 서울시장 때 왜 떨어지고 난 뒤에 혼신적으로 하는 그 자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철수가 그 생각만 가져준다면 지금 우리 야권 후보는 윤석열이라고 친다면 후보는 첫째는 제일 큰 원군은 문재인이죠. 문재인을 원군으로 하고 안철수를 보조적인 원군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타의 세력들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엮여서 공동 집권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런 면에서 나는 윤석열의 그런 너무 장고하는 너무 조심하는 그게 필요 없다. 약간의 이제 지금 현재 정치 행보를 시작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고 대권 선언은 7월 24일 그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원래 있었으면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하면 되지만 그 전에 정치 활동은 재개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윤석열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상식에 세우면 된다. 상식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 30대의 절망 위에다 자기 정치 세워야 된다. 세 번째는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그런 국가의 지금 박정희 이승만의 그 정신 있지 않습니까? 안보와 외교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민생을 중시하면서 과학기술 중시하는 그런 입국의 그런 자세 있잖아요. 그걸 가지면 되고 중국이 모택동 이후에 등소평 노선이라는 것이 실사구시면서 민생으로 가가지고 중국을 개혁했듯이 우리도 이제 그거를 돌려놔서 정치 과잉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안보 이걸 강조하는 윤석열 시대를 열면 된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은 사람을 얻어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현재 대권판에 대선판에
태풍은 최고 관심 인물은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의 등판식이라든가 또 향후 정치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놓고 백가쟁명식의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본인은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집콕하면서 열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중심으로 경제, 외교, 안보, 복지, 노동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아젠다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식견도 있겠지만 그런 리포트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리를 한달까 그런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만해야 됩니다. 예. 아무리 공부를 해도 우리 고영진 선생님만큼 공부가 될 수가 없어 짧은 기간에.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 등판 시기가 5월이냐 6월이냐 7월이냐 어떤 사람도 9월설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은 5월 중순쯤에는 자신에 대한 정치적 입장 표명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은 내가 대권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인 어떤 이벤트랄까 그런 퍼포먼스는 또 변론을 하더라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직콕만 하고 있어 갖고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나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우선 최소한도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이후에 나오는 것이 옳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김 의원님은 좀 빨리 나와야 한다 그 얘기 같네요. 저 윤석열의 정치는 너무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자회견하고 사무실 내고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 그냥 움직이는 스피커고 움직이는 그 뭐 후보기 때문에 예. 그 대중성을 뭐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리고 뭐 지지율이 벌써 뭐 50% 넘는 것도 나오는 상황이니까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지지율에 연연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윤석열 대표는 정치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 윤석열 전 총장, 전 총장은. 그래서 이제 빨리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부를 책을 보고 하는 게 너무 늦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역량이 있고 아주 그 소통 능력이 예. 제가 보니까 뛰어납니다. 짱이야 짱. 여태까지 뛰어납니다. 대통령 가운데 예. 짱이야. 예. 그다음에 그 맷집이 갖춰져 있어. 예, 등치도 크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되니까 그 너무 두려워할 거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절대 공부를 책으로 하면 안 되고 네.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 사람한테. 아, 사람한테. 그것도 멘토를 한 명만 두지 말고 전 국민 멘토로. 그다음에 킹메이커를 믿지 말아라. 킹메이커는 지금 없어졌어요. 예. 킹메이커는 자기가 킹이 돼야 되는데 킹이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대통령이 될 사람이고 킹이 되면은 전 국민이 다 신민이 돼야 돼. 신하가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한두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그건 뭐 삼국지 시대 2000년 진의 얘기지만 지금 정보의 유통과 속도가 지금 광속으로 흐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한두 명의 그런 책사에 의존하는 정치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권하고 싶은 것은 제가 윤석열이라면 지금 젊은이들을 만나봐야 돼. 장삼이사 같은 평범한 그 아이들 직장이 없는 아이들을 만나봐야 돼. 호프집에 가서 만나봐야 돼. 일자리가 없어서 그 일하는 사람을 만나봐야 돼. 농촌을 가봐야 돼. 그렇게 현장을 가보시는 우선은 저기를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은 그 선언하기 전에도 가볼 때가 있잖아요. 지금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이제 행보를 놓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정치판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총장한테 주는 지금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그래서 지금 그게 제3지대가 아니고 제1지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도 끌어들이고 혹시 민주당에서 조홍천 같은 사람도 나오면 끌어들이고 금태섭도 끌어들여서 이게 제1지대나 2지대지 제3지대가 아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관념적인 말씀이고요. 최근에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디 보니까 이해창 모델 그러니까 당에 들어가서 당시 신한국당 들어갔다가 확 바꿔갖고 한나라당으로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냐 아니면 안철수처럼 새로운 세력 제3세력으로서 입지를 갖느냐
그 어느 쪽을 택할 건가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 제1지대로 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 윤석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그 국민의당을 해봤잖아요. 예. 많이 해보셨죠. 국민의당 하기 전에 안철수가 나와가지고 지지율이 이거보다 더 높을 때야. 예. 그런데 그때 정당 비슷한 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막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게 동네 그때 안철수에 대한 생각은 많았지만 그 모인 사람들 몇몇을 보니 지금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보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밥에 그 나물이 된다 그러니. 그러면 아유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당을 만드는 순간에 윤석열에 대한 거기 뭐 피각대각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불협함이 나올 수가 있어요. 파리 때만 끓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윤석열은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캠프. 그러면 아니면 정당이면 정당의 그 창당준비위원회 같은 아주 슬림화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지지율만 있는 정당을 만들죠. 정당이라기보다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이니까요. 네. 이제 그까지만 만들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서 아주 그 국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고 새로운 인물로 채우는 그걸 만든 뒤에 뭐 연구소도 만들 수 있고 여러 형태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창당준비위원회 같은 형태를 만들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통합된 여기는 안철수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과 반대당 통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후보들과 경쟁 과정 거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 통합이라는 것도 과연 언제 할 건가? 예를 들면은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처럼 마지막에 국민의힘도 하나 선출이 되고 여기에 윤석열이 있어갖고 막판에 후보 단일화를 이룰 건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당대당 통합을 통해 갖고 거기서 경선을 그러니까 다 한 무리 속에서 경선을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안철수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정도의 단계에서 당명을 바꾸든 뭘 해서 정당을 하나로 만들고 거기서 경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여기서 후보 뽑고 여기 후보 뽑고 이렇게 가는 방식은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오세훈 그 방식을 안 되는 이유는 이 우리가 이 경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맥과 이 경험과 조직력이 그대로 대선 캠프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따로 있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조직국장이 둘이 있는 거예요. 또 정책위장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2인 삼각이 돼가지고 선거를 효과적으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의 경선 과정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판이 끝나 있는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지율이 이렇게 간다면. 그리고 나머지는 다 페이스메이커나 그 러닝메이트가 돼서 같이 가면서 공동 집권하는 형태로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가는 게 바람이죠.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난 윤석열은 나와서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창당준비위원회 같은 형태의 자기 세력이라고 할까 자기 정치의 단위를 만든 뒤에 이 부분과 이 부분들이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녹여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 일정한 정도의 대국민 뭐 메시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하나로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좀 죄송하지만 안철수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중도 세력을 지금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중도 세력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33% 이번에 갤럽에 나온 걸 보면 진보가 줄고요. 중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보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도 세력을 가져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33% 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는 26%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도를 가지고 있고 20, 30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5%, 6%를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현재 이 당 안에서 있는 사람들보다는 외연 확장에서 제일 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인데 안철수가 마음을 비우게 된다면 난 이 승산이 거의 8, 90%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싫어하는 사람도 안철수가 윤석열을 진심으로 도우러 다니면 그건 아름답게 보거든요. 그렇게 이번에 오세훈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이 당은 먼저 빨리 안철수가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당대당 통합이니 흡수 통합이니 이런 거 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안철수가 당이야. 그렇죠. 안철수 하나가 지금 그러니 전당대회 전에 하면 어떻고 나중에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라. 들어와서 당원들한테
정권 교체해야 된다. 야권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을 우리가 댐처럼 이렇게 모시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철수가 하고 다니면 안철수가 높아지지 안철수가 꼬꾸라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안 대표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국민의힘만 입장을 하면 우리는 난관이 없다. 통합하겠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안철수하고 국민의당 통합한 전당대회를 하고 막 그 당명 바꾸는데 돈 많이 든다면 그냥 하고 아니면 그걸 그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놓고 안철수는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으로 말하면 사도 요한처럼 미리 길을 예비해야 돼 지금 여기 대선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은 빨리 정치적인 걸 하고 젊은이들을 만나러 다니고 앞으로 현장을 다 습득한 다음에 결합해가지고 3월 9일 날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 안철수 대표는 스스로 경우에 따라서 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황교안 전 대표도 윤석열 가는 길에 자기가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 외에 이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밖에 있지만 복당을 끊임없이 놓고 있고 반드시 대권 경쟁에 나서서 내년 대선에서 자기의 정치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는 생각이고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홍준표의 복당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도 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모든 것을 윤석열한테만 거래야 하느냐. 이게 플랜 A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이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치라는 게 한 방에 훅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일이 터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플랜 B도 있어야 그중에 이제 한 분이 거론되는 게 뭐 속마음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원래는 저쪽 사람이니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런 분 정도가 나와서 경쟁에 붙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 좋죠. 그거에 대한 그 모양에 대한 그 전략을 제시한 분이 최근에 있었으니 그 이름이 윤여정 선생이다 말이에요. 윤여정 선생님이 인종이 다양한 인종이 있잖아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종교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그걸 다 무지개 색깔로 녹여야 된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이번에 선거는 무지개 선거가 돼야 합니다. 녹여야 돼요. 다 녹여야 돼요. 근데 이건 공동 집권의 형태로 가야 한다. 당연히. 그리고 제가 이거는 윤석열 그 총장에 가까운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누구냐면 밝혀도 돼. 김한길 대표한테 내가 들은 얘기. 아주 김한길 대표 가까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도 가까우시잖아요. 저기가 윤석열 총장이 김한길의 그 옥탑방에 왔단 말이에요. 와서 이제 만나서 이제 몇 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김한길이 자기가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나는 야당에서 누가 당선될 수만 있다면 자기가 희생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밀어줄 용의가 있다. 그래요. 누가 있다면. 그래서 이제 그 어디 가서도 얘기했잖아요. 그 김영석 교수한테도 야당에 무슨 없으니까 나를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뭐 처음부터 대통령 하려고 생각한 건 생각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주면 공동 집권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미국에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외로 잘하고 있어요. 그 트럼프에 막 이렇게 불안한 거에 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좀 눈에 띄게 잘한 것은 후계자를 선정한 거예요. 해리슨가 뭐 하는 부통령 있잖아요. 여성 부통령이죠. 그분이 흑인인데 검찰 출신이고 아주 그 인상도 좋고 그러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취임식 할 때 그 바이든 못지않게 그 스포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권력이 안정되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은 재선을 할 생각이 없어요. 재선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그렇죠. 그런데 그 해리스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 뭐 마르고 닳도록 해먹는 그 우리나라의 독재자들은 이인자가 나오는 걸 죽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거예요. 윤석열은 지금 여기 같이 그 페이스메이커를 하는 분들 가운데서 같이 이 정권을 잡아서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들 가운데 인물을 키워서 다음 10년 집권을 해야 된다. 요번에 이 야당의 집권은 꼭 10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10년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대개 10년씩 해줬잖아요. 예, 이제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본인 안 되는 스스로가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놓치겠다고 봐야죠. 자멸 했다고 봐야 그러니까 하고. 윤석열과 다음 정권이 한 패키지로 움직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를 확고부동하게 대한민국 정체성을 다시 돌려놓고 미래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윤석열 시대가 정말 그냥 뭐 정권만 교체하자면 안 되고요. 여기 우리나라가 뭐로 먹고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제시하는 그런 거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좀 조언하자면 과학기술 알아야 돼요. 과학기술.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기술 모르는 분인데 과학기술 제일 많은 큰 기여를 했잖아요. 예, 원자력도 그때 한 거고. 과학 입국을 한 거예요. 그거는 과학자가 과학기술 입국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걸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배들이 기업인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동안에. 그 세계 1등 반도체죠. 세계 3, 4등, 4, 5등 되는 자동차 있죠. 세계 1등 조선이 있죠. 세계 1등 원자력이 있죠.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석유화학이 있죠. 또 우리나라 모든 봉제, 가발 옛날 거 다 하나도 안 버렸어 지금. 우리 제조업의 강국이야. 최고 강국이야. 그러니까 이 강국 위에다가 이 윤석열 시대에 새로운 신기술, 새로운 그 환경에 대한 생각, 뭐 생태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 결합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러 오면 1시간 내에 내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이 대외 활동을 오면은 김영환 의원님부터 좀 한번 배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만나러 올 필요는 없고 여기 고영신 TV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할 테니까 저는 그거 미리 한번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네요. 뭐 고영신 TV에 좀 먼저 나와달라. 우리를 홍보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정말 제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언론에도 제가 접근하는 여기 방법이 어디 불러주는 있다. 데가 없어가지고 이 보수 유튜브 여러 가지 방송에 이렇게 떠들이처럼 저기 보따리 장수처럼 다녀보는데 고영신 선생님하고 하는 게 제일 편해. 왜냐면 이게 뭐를 말씀을 하셔도 좀 마음이 놓이고 뭐 해박하시고 또 이게 하시니까 그게 좋은데 그 여기 방송은 이제 사람들이 들으면 배울 게 있고 또 이렇게 너무너무 성실하시잖아. 뭐 이걸 다 적으셔서 이 지금 눈도 안 보이실 텐데 참 그 대단하십니다. 네네.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곧 등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일부에서는 6월이다, 7월이다, 뭐 8월이다, 9월이다 하지만 너무 오래 짚어가고 있는 것은 피로감만을 높일 뿐이고 공부 너무 많이 해도 우리도 준비를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못 할 때가 있어요. 방송이 안 되죠. 예, 안 돼요.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이 있어갖고 그걸 다 소화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큰 줄거리만 잡으시고 이제 5월 중에는 좀 공개적인 행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영환 전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해박한 지식과 깊은 식견을 보여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김 의원님 모시고 시국 돌아가는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